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빛,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7번째를 맞이하면서 시간을요 11시 11분으로 옮기고요. 네, 스튜디오도 지금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한번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방송하던 여론조사 빛이 11시 11분에 방송하기로 결정한 것은 제가 신통안에서도 광고 몇 번 했지만 기호 1번을 상징하는 의미로 1111에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선거로 치면 대선, 총선, 지선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4개 선거 모두 1번 당선을 기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 노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의 소리는 국민의힘을 혐오하는 편파방송 맞습니다. 네, 일단 메인 스튜디오가 일단 쾌적하고 너무 좋습니다. 스튜디오가 좀 옮겨진 만큼 여론조사에 대한 중요성이 좀 커진 시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데요. 1111 1번 당선 기원하면서 앞으로 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스튜디오까지 옮겼으니까요. 저희 진행 순서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여론조사를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이번에 서울의 소리가 민지코리아하고 강원, 제주 지역을 안심번호로 특별히 조사를 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워낙 인구가 적기 때문에 1000샘플을 조사할 경우에 강원은 32개, 제주는 14개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 사실 정확한 판세를 알기 어렵죠. 게다가 이 둘을 합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우리 서울의 소리 대표이신 초신님의 결단으로 거금을 써서 안심번호로 조사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3부에서는요. 오늘 발표되는 한국갤럽, 조금 전에 발표가 됐네요. 한국갤럽 조사와 여론조사 꽃이 조기 대선을 대비해서 지금 주중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1부 순서에 앞서서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분들이 댓글에도 좀 질문을 해주시고 계는데 NGI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펴보시면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이념 성향의 보수, 중도, 진보 또는 뭐 모름까지 같이 있는 경우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 민주당, 국민의힘 등 당별로 지지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A당은 보수에서 14.5, 중도에서는 41.3, 진보에서는 75.8%를 얻어서 얻었다는 건데요. 뭐 이게 분포로 보면 민주당 성향의 이제 정당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분포를 어느 보수가 많거나 또는 진보가 많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대1로 환산하는 것이 NGI입니다. 그때 환산할 때 저희가 그 모름, 요 부분은 제거를 하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수, 중도, 진보가 몇 명이 응답했던 간에 항상 1대1로 계산이 돼서 어느 한쪽이 과표집이 되더라도 뭐 일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뭐 처음 발견했는지는 모르고요. 저는 뭐 한 10여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뭐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보수 과표집이 워낙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NGI가 오히려 좀 빛을 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도 보수 진보도 그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로 묻는 방법도 있고요. 모름을 넣거나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우 보수, 약간 보수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묻는 방법도 있고요. 중도 보수냐 그냥 보수냐 이렇게 해서 또 5개로 묻는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 약간의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최근에 엄청난 이 보수 과표집의 왜곡 현상을 막는 데는 상당한 그래도 도움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재밌는 표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코프라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얼마 전 22일인가요? 이때 아마 발표한 것 같은데요. 정당 지지율이 우선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46으로 나왔죠. 자, 그런데 한번 잘 이념 성향을 보십시오. 보수가 288, 중도 보수가 273입니다. 이 둘을 합친 것이 이제 보수로 분류되는데 561입니다.
반면에 진보는요. 진보가 64, 중도 진보가 91로 해서 합쳐도 155. 중도는 200인데 자, 이렇게 되면 1000샘플에서 보수는 무려 56%를 넘어섰고 진보는 15% 남짓. 무려 40% 차이라는 정말 보기 드문 이런 조사 값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이제 중도층을 잘 보시면 43대 29로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데요. 아니, 중도층이 이렇게 민주당이 14%나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 전체 정당 지지율은 34대 46으로, 12%나 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방금 소개해드린 그 NGI 방식으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12.8%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정말 보기 드문 해괴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NGI를 적용했더니 최근에 나오는 그 정당 지지율에 유사한 그 평균값에 가까운 12.8% 민주당이 우세로 나왔다는 점들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이 NGI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지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론조사 빛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1부 주간 여론조사 순서입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정기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분석해보는 일명 여조 칵테일 시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빛은 강원, 제주 특집 조사가 진행돼서 전국 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를 대신에 매주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MBS 조사를 추가했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입니다. 참고로 한국갤럽은 지난주 발표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민주당 40%대 국민의힘 34%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NGI에서도 12.1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41.1대 국민의힘 42.7로 민주당이 1.6포인트 아직까지는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요. 그러나 NGI로 계산했을 때는 민주당이 5.1포인트 앞섰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의 조사에 월요일에 발표된 결과입니다. 민주당 49.5대 국민의힘 30.4로 민주당이 19.1포인트 크게 앞섰습니다. 리서치뷰는 ARS RDG 조사임에도 민주당 43대 국민의힘 38.8로 민주당이 4.2포인트 앞섰고 NGI로 계산하면 9.5포인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MBS는 민주당 34대 국민의힘 37로 국민의힘이 3포인트 앞선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이 역시 NGI로 계산하면 반대로 민주당이 6.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 볼 때 여전히 모든 조사에서 보수 가표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주간 조사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이 뒤지는 조사에서 또 어느 경우는 약간 앞서는 조사도 있고요. 반면에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크게 앞서는 조사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 NGI 지수를 대입해보면 이들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전화 면접 방식 3개의 조사는 매우 진보, 약간 진보 등 5단계의 질문이고 ARS 조사는 3단계의 질문인데 이 두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꽃이 지금 실제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NGI에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 우세를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하우스 이펙트가 형성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요. 한 주간 언론에 소개된 여론조사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4일에서 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와 비교해서 1%포인트 줄었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 역시 1%포인트 줄었습니다. 개인의 입장과 상관없이 이 현재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예상을 묻자 62%가 인용, 28%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응답자 가운데 28%는 결국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도 예상했습니다.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 중에는 6%만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는 52%가 신뢰한다, 4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표가 좀 미리 나왔는데요. 이게 다음 뉴스에 해당되는 표입니다. 예. 이 KPI 뉴스 보도입니다. 이게 KPI 거죠? 네. 네.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이 응답자의 47.2%가 외연 확장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3.6%는 지지층 이탈 등 부정적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었고요. 충청권에서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우세했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 84%,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 70.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ARS, RDD 조사로 진행됐고요. 자세한 내용 역시 KPI 뉴스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스트레이트 뉴스 보도입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22일에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47.1% 대 이재명 대표 44.1%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상의 국민의힘 후보가 이 대표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대선 득표력에 대한 논란이 크게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를 희망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좀 충격적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 7개 권역 중에 이 대표가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린 지역은 광주, 전라와 강원, 제주 두 곳에 불과했고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등 세 곳에서 이재명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은 국민의힘 후보, 인천, 경기는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중도층은 이재명 대표 54.8% 대 국민의힘 후보 36.6%로 응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리고 조원 CNI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KPI 뉴스에서 지금 세간에 관심이 많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발언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에 긍정 의견이 47.2, 부정 의견이 34.6이었으니까요. 재밌는 것은 진보층에서 무려 73.7%가 긍정 의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반대를 해야 될 쪽인데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라고 말하는 것을 꼭 선거 전략 차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사실 윤석열을 동조하는 일부 그 극우 내란 세력들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을 보수의 희망으로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들을 배신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선택하는 이런 현상, 그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들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서 중도 보수를 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민주당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해오던 방식은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을 그냥 영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안철수 같은 그런 경우죠. 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의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스트레이트 뉴스의 그 조원 CNI 조사는요. 그 문구가 그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뭐 아주 충격적이니 해가면서 무슨 후보라도 당장 바꿔야 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보수화 표집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지 전혀 저 수치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런 이재명 대표와 이름 모를 누구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가상 대결을 붙이는 경우는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 대 뭐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붙여야 맞는 것이죠. 한번 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조원 CNI가 계엄 직후의 그 여론조사 보수 진보의 비율입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최근 조사의 보수 진보 비율을 한번 보시면 보수는 10%나 올라갔고 진보가 13%나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600몇 대 300으로 말도 안 되는 큰 이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감추고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언론은, 그러니까 이 조사의 목적이 무언지를 우리가 짐작케 하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 주간 여론 동향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지난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한 위클리 윈지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키워드는 중도 보수입니다. 중도 보수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 1위는 이재명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은 보수, 정당, 발언, 중도, 더불어민주당, 정치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행보와 관련해 정당과 민주당에 대한 정보량이 특히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 역시 정체성, 오른쪽, 보수 정당으로 나타났는데요. 보수 정당에 대한 발언이 과연 외연 확장의 신호탄이 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뭐 아까 조사에서도 보셨지만 긍정 비율이 높고요. 실제 여러 조사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뭐 잘한 결정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은 2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강원 제주 조사 2부 여론조사 결과 발표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도 특별조사를 유효상 앵커가 좀 소개해 주시죠. 강원 지역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강원 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안심번호로 805명 조사했습니다. 네, 강원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는 민주당 38.1, 국민의힘 51.8, 조국혁신당 3.4,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정당 1.7, 무응답이 3.3%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앞선 가운데 13.7%포인트 차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념 분포별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뭐 원래 보수가 강한 편인데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83.2%인데 반해서 진보 진영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69.5%에 그쳤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도층에서 45.4 대 42.4로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점입니다. 네, 다음 표 보시죠. 강원 지역 정당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여성, 국민의힘은 남성에서 강세를 보이는 점과는 조금 비교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권, 왕주권, 그리고 영동권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춘천권이 이 민주당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이 영동권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권이나 이 대선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총선이나요. 네. 연령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대와 30대에서 약세지만 20대 여성은 양당 지지율이 비슷하고 30대 여성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40대와 50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 국민의힘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40대보다 50대에서 민주당이 더 높게 나온 것이 좀 특이합니다. 자, 다음은 실제 이 대선을 가상하고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자, 민주당 40.7, 그리고 국민의힘은 49.7, 삼지대는 3.3%였습니다. 권역별 득표율은 춘천권은 42.4대 45.2%로 박빙이었고요. 원주권은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영동권은 역시 격차가 좀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정당 지지율과 거의 유사한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는 두 당의 격차가 4.7%로 줄어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윤석열 탄핵 찬반 물었습니다. 이 찬성이 49.4, 반대는 46.9%로 찬성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춘천권은 탄핵 찬성이 크게 앞선 반면에 원주와 영동권은 이 탄핵 찬반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정당 지지율과 달리 20대에서 40대까지는 모두 이 탄핵 찬성이 앞섰습니다. 중도층은 60.8%대 37%로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신뢰도 물었습니다. 신뢰한다 34.4, 신뢰하지 않는다 59.3. 강원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충청권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는 다른 권역과 별 차이 없었습니다. 자, 이 강원 지역의 여권 후보 선호도는 전체 대상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모두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홍준표 순이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는 34.7%를 기록하면서 타 후보를 압도했고요. 한동훈 오차범위 내에서 오세훈을 앞선 것이 좀 이례적입니다. 오세훈과 홍준표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이 명태균 사태와 관련이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원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의 가상대결 결과는 이재명 대표 40, 김문수 46.8, 격차가 6.8%포인트 차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이나 3자 구도, 이 가정 지지정당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높게 나온 편입니다. 자, 20대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이었고요. 30대에서는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와 70대에 여전히 부동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원 지역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조사에서 차기 대선 투표 정당, 그러니까 대선을 가정하고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 이 질문이 아마 이제 대선과 제일 가까운 그런 조사일 것 같은데요. 보시면 40.7대 49.7, 이 정도죠. 그리고 20대 대선 실제 결과는요, 41.7대 54.2. 뭐 대선의 격차가 조금 더 높긴 합니다만 그 큰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실제 판세는 지금 어떨지 제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기본 본설문 외에도 이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보조 설문을 여러 개 포함시켰습니다. 대개는 잘해야 뭐 아까 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념, 지형 정도를 묻는 그 보조 질문이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 보조 질문을 포함시켰는데요. 우선 자, 지난 대선 때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가 35.1, 윤석열에게 투표했다 53.5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대선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층이 훨씬 적게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모름응답이 5.1%가 있는데요. 이들 중에 대부분은 고령층인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윤석열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어느 성향의 정당에 투표를 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투표에 보수정당 쪽에 주로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진보정당 쪽에 투표했는지 물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진보정당 쪽에 주로 투표했다는 비율은 22.1%. 자, 아래 세 번째 표 보시면 되죠. 보수 성향 정당에 주로 투표했다는 응답은 49.5%입니다. 강원도 지역의 보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보수 성향 응답자가 상당히 많이 포함된 지금 모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보조 질문 중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선택한 비율은 46.6, 박정희, 윤석열 등 보수 계열 대통령을 선택한 비율이 50%였습니다. 사실 정당이나 현역 정치인을 두고 질문을 할 경우에는 본심을 좀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견에는 훨씬 더 좀 솔직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자,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현재 강원도는 아쉽지만 민주당이 4, 5% 정도는 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거는 지난 대선 결과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7, 8% 이상 나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지역 조사 결과를 정원아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8명을 대상으로 ARS 안심번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입니다. 제주 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9%, 국민의힘 40.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2.3%, 진보당 0.6%, 기타 정당 1.9%, 무당층 3.1%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지역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우세했던 지역으로 이번 조사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도층의 양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민주당 49.2대 국민의힘 35로 양당 간의 격차는 무려 14.2포인트가 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비춰보면 실제 지지율은 두 당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 지역 정당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녀 지지율은 전국과 비슷하게 민주당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제주도는 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데요. 본 조사에서도 이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세 지역 모두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제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민주당으로 당선됐는데요. 서귀포시보다는 제주시에서 민주당세가 좀 강한 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박빙, 30대에서 50대까지는 민주당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대는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오차범위 내입니다. 네, 다음 대선을 가정한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48.4대, 국민의힘 39.3, 3시대 3.4%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시 갑, 을, 서귀포 모두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은 국민의힘이 60.2%, 여성은 민주당이 65.2%로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연령별로는 20대는 박빙, 30대, 40대, 50대는 민주당의 강세입니다. 60대는 양당의 격차가 불과 5%포인트밖에 나지 않고 남성은 오히려 민주당이 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제주에서의 윤석열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입니다. 찬성이 58.5%, 반대가 38.9%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 없이 6대4 정도의 찬반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박빙을 보인 20대도 탄핵 찬성이 53.3%로 반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고 열세를 보였던 60대도 탄핵 찬성이 매우 우세했습니다. 중도층은 탄핵 찬성이 63대, 반대 34.1로 탄핵 찬성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후보 중 유일하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주 지역의 이재명 대표 신뢰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신뢰한다 39.9%, 신뢰하지 않는다 52.5%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세계 국회의원 지역구별로도 마찬가지 결과였는데요. 특히 김한규 의원 지역구인 제주 을은 총선에서 가장 큰 격차로 민주당이 이겼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주 지역의 여권 후보 선호도입니다.
제주 지역 여권 후보 역시 김문수 장관이 전체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장관이 28.2,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20.2, 오세훈 18.6, 홍준표 시장 12.2%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대상으로는 득표율 차이가 좀 적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격차가 좀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제주 지역의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가상 대결입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는 49.1 대 김문수 장관 36.9로 양당 후보 간의 격차는 12.8포인트였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큰 차이로 이재명 대표가 앞섰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박빙이지만 30대, 40대, 50대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대에서도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특이점으로는 20대와 70대 여성의 부동층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74.9, 보수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68.8의 지지를 보냈고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51.3대 김문수 34.3으로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을 크게 앞섰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주 지역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 지역의 차기 대선 투표 정당이 지금 48.4대 39.3으로 조사됐죠. 지난 대선 결과, 실제 결과는 52.6대 42.7. 그 격차를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뭐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집단의 성향은 어떤지 또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20대 대선 투표 이력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누구 찍었냐 이렇게 직접 물은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찍었다 45.9, 윤석열을 찍었다가 41.4로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와 보면 좀 다르죠. 오히려 사실 지금 무응답에 있는 층들이 사실 고령층인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지지자들은 좀 감추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재명 지지층이 지금 전체 모집단에 적게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옆에 정당 이념 성향을 보시면 진보가 34.5로 가장 많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 높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지역의 특성을 본다면 보수가 표집인 겁니다. 그 둘의 격차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투표 경향 물었습니다. 이 역시 진보 성향의 정당에 투표했다가 30.4인데 보수 성향 정당에 투표했다가 37.9나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22.2%는 양쪽을 뭐 오락가락 하면서 찍었다. 뭐 이렇게 반반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주도가요. 부울경과 충청권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스윙 보터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대선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 투표 경향을 보시면 보수 쪽을 찍었다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역시 보수 진영의 표집이 좀 많았다 이렇게 봅니다. 희망적인 것은요, 전직 대통령 호감도를 지금 비교를 했는데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을 좋아하는 응답자가 58.8, 반대로 국민의힘 계열, 보수 계열의 대통령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지금 38, 20%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당 지지율이나 또는 가상대결, 지금 정치인의 가상대결보다 이러한 전직 대통령의 호감도 조사가 훨씬 더 속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 투표 정당의 8.9%가 지금 무응답으로 나왔거든요. 맨 위에 왼쪽 표를 보시면 8.9, 그러니까 무응답이 좀 많죠. 그런데 이 무응답층을 제가 세부적으로 봤더니 30대 여성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30대 여성은 우리 민주당 주요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저 비율보다는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제주도는 대선 당시보다는 오히려 한 10% 정도 개선이 됐다. 총선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대선 20% 이상 격차 벌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자, 다음 3부 순서 한국갤럽 조사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10시에 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자, 한번 펴보시죠. 지지율이 소폭 빠졌습니다. 지난주 40대 34로 6% 차이였는데요. 이번 주 38대 36으로 2%로 줄었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큰 차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2, 3% 내외의 등락은 조사기법상 자연스럽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자, 문제는 이제 이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NGI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NGI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1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4% 정도 격차가 줄은 민주당이 격차가 줄었다, 이렇게 겉으로 나타났지만 NGI로는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자, 그럼 원인이 뭔지 제가 살펴봤더니요. 지난주에는 진보와 보수 표집 수를 비교했더니 보수가 40명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요, 보수가 79명, 약 2배 정도 더 많아졌어요. 결국 이 수치, 겉으로 나타난 이 수치는 보수 표집에 의한 현상이지 실질적인 지지율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표 보시죠. 예. 지금 지역별로 비교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4, 5주 정도를 합쳐야 그게 의미가 있지, 지금 한 주만 가지고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추세만 보시면 경기 인천은 격차가 크고요. 서울이 지금 뒤지는 걸로 나오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서울은 서울 지역만 보시기보다는 전국적인 지지율이 서울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지금 남성 여성에서요,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늘 그렇듯이 여성이 민주당이 훨씬 우세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42대 34니까 여성은 8% 차이인데 반해서 지금 남성은 얼마인가요? 남성은 35대 39인가요? 남성은 오히려 4% 뒤지고 있네요. 예, 예. 평상시와 같은 그런 패턴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연령도 좀 자세히 분석하기에는 지금 어려운데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20대, 30대가 모두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거죠. 지금 아마 탄핵 국면에서 20, 30대가 많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서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부동층이 많기 때문에 역시 선거에서 가장 공을 들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외에 그 밖에 이제 조사가 된 것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당 지지율은 36대 38 말씀드렸고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35, 김문수 10,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 현 정권 유지,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 38, 정권 교체, 즉 야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 51입니다. 그 비교적 보수적인 결과가 나오는 갤럽에서도 이런 질문에서는 항상 정권 교체가 50%에 육박하는, 지금 차이로 보면 13%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찬성 59, 반대 35. 지금 중도층이 중요한데, 중도층은 62%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상속세 관련한 조사가 있었고요. 네, 그러네요. 나머지 뭐 조사들은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여론조사 꽃. 오늘 아침에 아마 방송 통해서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이 여론조사 꽃이 그러니까 금, 토, 일 하는 정례조사 외에 앞으로 대선 기간까지는 이 주중조사를 해서 금요일 날 갤럽이 발표하는 날 같이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뭔가 기대가 되고 또 두 조사를 이렇게 곧바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흥미진진한 일 같습니다. 그 숫자부터가 지금 큰 차이가 나는데요. 전화 면접조사하고요. 47.3 대 36.4.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10% 이상 앞선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 수치는 오히려 저 정례조사보다는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례조사는 금토 주말을 끼고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좀 더 진보 진영 또는 뭐 이렇게 젊은 층들이 반응이 더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거고요.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10% 이상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자, 다음 그 아래 표는요. 아니요, 앞으로 한번 다시 가시죠. 자, 정권 연장 그리고 정권 교체. 앞서 갤럽에서도 했던 조사죠. 갤럽이 51대 38 정도였으니까 13% 차이였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는 24% 차이입니다. 그 갤럽보다도 10% 이상, 이 정도면 뭐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 두 조사가 뭐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 방식이고 안심번호로 갖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NGI로 비교해 보면요. 갤럽이 10% 정도 나올 때 여론조사 꽃은 20% 차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갤럽하고 꽃은 항상 10% 정도의 지지율 격차는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새 후보를 이제 가상 대결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상 대결은 이렇게 해야죠. 그 국민의힘 아무 후보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다들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문수 후보와는 지금 김문수 장관은 46.6 대 22.5, 홍준표 시장은 47.6 대 23.5, 한동훈 전 대표는 46.7 대 17.4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좀 확인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의 3분의 1밖에 표를 확보하지 못한 거거든요. 다만 지금 이 조사는 서로 아직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1대1 구도가 되었을 때는 이보다는 폭이 훨씬 좁혀질 것이고 여론조사 꽃 조사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부 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떠신가요? 7번째 시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두 분 뭐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죠. 예. 예.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의 뭐 지금 한 50분가량 뭐 지금 방송했는데요. 아무튼 뭐 여론조사 빛,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전문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론조사 빛 후원해 주시면 여론조사 빛의 여론조사 내용 이메일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빛의 후원은 서울의 소리 후원과는 좀 다른 별개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여론조사 빛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다양한 좀 여론조사 진행할 때마다 특히 강원 제주에 대한 민심이 되게 궁금했는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조금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다음 주 금요일 11시 11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는 전국 단위 조사를 다시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국 단위 조사는 ARS-RDD가 아니라 안심번호 조사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우리 이 방송이 3월 7일이죠? 네. 제가 신통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다음 저희 방송 때는 혹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더 이상 윤석열이 아니기를 기대해 보면서 자, 오늘 방송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